지난 4월부터 7월 위기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을 넘겼더니 7월 위기설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대형 건설사 4곳이 더 무너진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사무소 중에 이사 임원은 최근 3년간 수행한 30개 프로젝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용역비 지급 지연과 미지급이 발생했다. 여기서 보시면은 돈의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무려 공이 12개입니다. 12개. 12개짜리 공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이 15조 원이 뭐냐? 바로 대형 건설사의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5년도 이제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4월이 넘어가면서 7월 위기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7월에 위기설이 오는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 건축사 사무소와 건설사의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다 해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더 클 것이고 건축사 사무소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을 다 해놓고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수금의 규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대한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건축사 사무소의 미수금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 내용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 상위 10개 건축사 사무소, 즉 메이저 1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에 관련된 총액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021년도에는 23억이었고요. 22년도에는 33억이었습니다. 자, 23년도를 보면은 285억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23년도가 얼마나 어려웠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부분은 2024년도에 미수금이 465억 원으로 23년 대비 무려 38.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가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2022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10개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비 미수금이 무려 465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메이저 10개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업계 미수금 리스크 상위 10개사 3년 새에 무려 20배가 증가했다. 그만큼 23년도, 24년도가 경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클라이언트들은 주로 이제 시행사라든가 또 아파트 분양을 하는 대규모 건설사라든가 이렇게 좀 큰 업체들이 많은데요. 사업이 망가지게 되면은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가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이지 않습니까? 을인데 갑이 설계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4년도 기준의 건축 설계 부분 매출 상위 10개사를 보면은요. 사무건축, 해양건축, 희림, DA, 정림, 간삼, 창조, ANU, 나우동인, 건원 이렇게 메이저 10개 사무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메이저 10개 사무소의 규모를 보니까 총액이 465억 원이다. 그만큼 못 받는 돈이 상당히 많다. 23년도에는 285억 원이었는데 무려 1.63배가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일은 다 해놓고 못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무소 경영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흑자도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흑자도산. 일을 많이 하고 수주량은 많은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큰 사무소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대형 사무소 밑에는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 뭐 건축부터 해가지고 구조, 전기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 못 받은 돈과 또 협력업체에 줄 돈에 이 밸런스를 맞춰놓고 경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100억이면은 또 협력업체에 줄 돈이 100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과 매입을 다 맞춰서 0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놓고 경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형 사무소와 일을 하면서 못 받은 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메이저 사무소들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미수금 부담이 커지자 최근 서울 소재 중소건축사 사무소 2곳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우리가 이 건축사 사무소의 소식을 이 언론기사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데요. 올 초에 많은 사무소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회사의 규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군데가 인력 감축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사무소 중에 이사 임원은 최근 3년간 수행한 30개 프로젝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용역비 지급 지연과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무려 50%가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 용역비 지급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인터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공공발주 프로젝트는 지급이 바로바로 되는데 이 민간 프로젝트는요, 주로 시행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거나 뭐 대출 문제라든가 PF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건축사 사무소 용역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인건비, 임대료는 물론 신규 일감 수주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3년, 24년 일거리가 상당히 줄었고요. 25년도는 지금 골마 터질 지경에 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민간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신규 일감 수주를 위해서 운영자금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이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공 분야의 건설감리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237억 원의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요 17개 회사가 과징금을 맞았는데요. 10억 원 이상부터 33억까지 상당히 큰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로 CM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건축사 사무소와 CM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그룹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과징금까지 때려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어려운 경영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237억 원 나왔는데 이 업체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견사무소 F사 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조기 투자 집행으로 발주 물량을 확대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주도해야 된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정부로 눈을 돌립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빨리 조기 집행을 해라. 발주 물량을 확대해라.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연한 예산이 있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조건 정부에 눈을 돌리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공모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죠. 설계 공모 제도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내보냈습니다만은 많은 공모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많은 건축가 사무소에서도 경험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공모 심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국토부와 건축단체들이 고민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과당 경제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관계자는 설계 공사감리 용역 대가의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지급보증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날 주요 언론사에서 이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돈의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무려 공이 12개입니다. 12개. 12개짜리 공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이 15조 원이 뭐냐? 바로 대형 건설사의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래서 지방시장이 침체되면서 대형 건설사의 공사비 미수금이 급증을 했다. 15조 원이 돌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숫자를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니까 아니 이 돈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무려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여기서 15조 원이 전국 규모의 건설사의 미수금이 아니고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20곳입니다. 20곳. 그러니까 상위 건설사 20곳의 공사 미수금이 무려 15조 1,700억 원입니다. 15조 1,700억. 그리고 이것은 전년 대비 18%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23년도에 12조 9,56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 더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부분이 뭐냐. 3월달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8,920가구고요. 여기서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있는 부분이 바로 악성 미분양인데 이 악성 미분양이 2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가 또 늘어났습니다. 또 늘어났다. 대한민국의 건설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주 시장인데요. 여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아파트의 분양 실적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설사들이 돈을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도라든가 유동성 위기, 또 건설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그 절차가 바로 아파트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의 위기가 바로 미분양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부분이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사 미수금 추이를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11조 거의 4천억 정도, 23년도에는 12조, 즉 대략 한 13조 정도가 미수금이었고요. 24년도에는 15조를 돌파했습니다. 15조를 돌파했다. 여기서 지역별 매출 채권 현황을 보니까요. 이제 아파트의 미분양의 그 숫자와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무려 9,990억 원입니다.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 채권이 있는데 대구가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3,000세대가 넘어가는 미분양 세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금액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봅니다. 경기 인천은 4,590억 원, 광주 같은 경우도 3,780억, 서울이 2,160억 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역별 매출 채권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지방이 6,48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미수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방에서 거의 7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건설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의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 관련 매출의 채권 규모가 무려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 외의 지역 비율이 73.6%이기 때문에 지방에 다 몰려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부분이 지방의 건설 구조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와 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건설사가 발주처에 아직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증가세다. 미청구 공사비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사가 예상 외에 발생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를 먼저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투입하는 비용. 그래서 지난해 건설사 20곳에 미청구 공사비가 17조 원을 기록했고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마는 23년 14조 6천억보다는 16%가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청구 공사비는요, 거의 못 받는 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무려 17조 원을 기록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 위기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을 넘겼더니 7월 위기설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대형 건설사 4곳이 더 무너진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대형 건설사가 4곳이 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건설사 줄도산이 예고되어 있다. 고개 드는 7월 위기설. 상장사도 부채 비율이 500%고요. 불안한 7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7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 이유가 7월 위기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도 건설사들의 미수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먼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가 도입됩니다. 3단계가 도입된다. 이러면은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출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지방건설사의 대출을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상황에 있는데 7월 위기설이 이 DSR 3단계를 도입하게 되면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지면서 지방주택 시장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월에 많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은 이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점점점 골마서 8월이나 9월, 10월 정도는 많은 건설사가 무너지고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DSR 때문에요. 7월이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이 6월 3일에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면 DSR 3단계 도입을 7월이 아니라 뭐 12월로 연장을 하겠다. 아니면 내년으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사들이 우르르 무너진다면은 이건 뭐 좋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 정부가 어떻게 들어서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7월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정책에 의거해서 12월로 연장이 될지 이 부분은 6월 달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사업체의 미수금에 관련된 부분과 7월 위기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